이제 영어 공부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 유학을 가기 전에 짧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 건 사실 사기고, 공부를 뭐 영어를 제가 엄청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어떤 학습기술 전문가로서 영어 공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프리헨서블 인풋이라는 어떤 접근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인풋이라는 접근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던 학교에서 방식은 시스템 인풋 쪽에 가깝습니다. 단어 배우고, 문법 배우고, 독해 배우고, 듣기 배우고, 뭐 읽기 이제 통해서 라이팅까지 가고, 뭔가 회화까지 넘어가는. 근데 이것들이 하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영어 특징 중 하나가 매핑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를 단어를 알면은 대화를 가능할까? 어느 정도 단어를 알면 시험을 몇 점을 받을까가 가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지칩니다. 뭔가 내가 목적지가 보여야 의욕이 생기고, 그런데 흥미가 떨어지다 보니까 영어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대안으로 제시를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것 중 하나, 그 다음에 뭔가 외국에 유학 가거나 그다음 외고를 가거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영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공통점들을 꼭 얘기를 하는데, 이게 컴프리헨서블 인풋입니다. 좀 더 쉬운 방식의 어떤 학습법. 처음부터 올인원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문장을 읽을 수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문법 요소라든지 단어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기억 시스템은 하나하나 단어를 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께 여쭤본다면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단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또 손드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맥락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뭔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활용하는 게 컴프리헨서블 인풋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특히 우리가 예문 같은 것들을 따로따로 단어를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사실 한 문단이 환상적인 예문의 집합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법을 많이 쓰고 있고, 저는 이제 친구가 또 외국인 친구들이 여러 명 있고, 영어 교습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항상 조지 오웰 소설 1984를 초등학생한테 읽힌다든지 이런 게 전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것도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말 같지만 영어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게 학습 기술적으로는 컴프리헨서블 인풋이라 그래서 동기부여도 좀 많이 끌어올리고, 책 같은 것도 몰라도 그냥 술렁술렁 넘기시고, 두 번째는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계속 보고 이러시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조금 더 알게 된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 때 저는 이제 캐나다 선생님께 영어를 배웠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영국 친구 만나서 또 따로 영어도 배우고 있지만 별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어떤 핀잔을 받았냐면, 아메리칸 웨이즈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너는 아메리칸도 아니면서 뭐 아메리칸 웨이즈 공부하냐고, 코리안 웨이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하면서, 근데 뭐 그런 영어 사고도 배우고 했지만 가장 주됐던 거는 뭔가 그 듣기랑 읽기, 그 다음에 항상 쓰기를 했었거든요. 집에 가면 맨날 에세이 쓰고 막 다이어리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영어를 자연스럽게 체화하는 좋은, 좀 컴프리헨서블한 방법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는 언어이다 보니까 이제 영역별로 연계된 학습이 좀 효과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트래블러너의 테슬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감사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네. 이제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grammar, vocabulary까지 전체 영역을 연계해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예를 들어서 리스닝 파트에서 테드 강의를 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머리를 작성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더 나아간 그런 질문들로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제 1대1로 디스커션 클래스를 통해서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된 거 제가 앞광고로 계속해서 얘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스피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요. 이제 학생들이 해외에서 필요한 그런 필수 영어 표현들 학습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어민 성우와 발음이 비슷하도록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녹여져 있습니다. 원어민 성하고 발음이 비슷해지나요? 네. 영어는 근데 사실 발음이 한 90%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딱 들었을 때 뭔가 노브라고 약간 섹시한 느낌이 딱 들면은 그거만큼 매력적인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블 앤 섹시라고 하신 거. 그리고 끝이 아니랍니다. 20년 넘게 저희는 이제 컨텐츠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이제 자료 개발 등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결과 캐나다 BC주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승인이 어떤 거냐면, 캐나다 유학 혹은 코업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공인 어학 성적 없이도 저희 프로그램 이수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승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서 테스를 내가 이수를 하면은
캐나다에서 뭔가 따로 그걸 따지 않더라도 바로 갈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캐나다 국내 최초입니다. 오, 굉장히 우연 같게 느껴지긴 한데 저는 영어를 이제 고등학교 때 캐나다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은퇴하신 오타와에 사시는 은퇴한 교사 부부한테 배웠는데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배웠었거든요. 어떤 이제 테드는 없었어요. 저희 때는 없었지만 영어를 연설문을 한 20분짜리 틀어주고 나가세요. 그럼 갑자기 요약을 하라 그러면은 처음에 어떠냐면 진짜 멘붕에 빠져.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데 계속 듣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막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은 뭔가 어떠냐면은 완벽하게 이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처음에 해상도가 안 높다가 살아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막 그중에 야, let's start with 윤교 이러면 그때부터 막 지옥이 시작되지만 어쨌든 또 막 말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듣기랑 뭐 쓰기 그 다음에 읽기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구나 연결돼 있구나 느낌을 받았었는데 우리 테슬 프로그램이 약간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변호사님은 해외 연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지만 제가 꿈이 해외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채널에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한국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영국으로 이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와, 좋겠다. 정말 너무 부러운데요. 이제 변호사님은 그러면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어떤 우리가 공부라는 측면으로만 한정해서 볼 게 아니라 어떤 소비, 넓게 내가 삶의 방식으로 놓고 보면 국내에서의 어떤 내가 규모적으로 특히 뭔가를 지배적으로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좀 글로벌한 세상 속에 정말 니치하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한정된 어떤 니즈, 그런 블루오션을 나만의 어떤 영역을 찾아나가는 게 요즘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해외 경험이 필수적이고 언어라는 데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언어는 어떻게 통로가 아닌가. 이 언어를 통해 내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험들을 내가 습득할 수 있고 그걸 통해 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좋은 서포트가 갖춰진다면 저는 해외 연수 꼭 나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랑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 또 뵐 일이 있지 않을까. 내지는 또 제가 영어를 배운 캐나다도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거기서 꼭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은교 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제 해외 가실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사실 저희가 뭐 공부라는 말만 들어주지 경기가 좀 나고 특히 영어 공부라고 하면 한국인들의 평생의 숙제라는 느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만나뵐 때마다 비법을 물어봐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거든요. 야, 옛날보다는 지금 너무너무 편해진 세상이다. 이런 어떤 제반 사항들, 인프라가 갖춰졌는데 영어를 어떻게 보면 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트래블 러너를 바라보실 때도 뭔가 뭐 내가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내 꿈을 펼쳐주는 어떤 내 삶을 좀 이렇게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주 비루한 채널이긴 하지만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유튜버들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동적이었어요. 전 그냥 듣기만 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것도 보고 가요. 구독도 하고 가요.